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중무역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1단계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이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기로 합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서 먼저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7일에 이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를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내부의 대중 강경파들과 외부 자문 인사들 중에서 이 중국과의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과연 이 관세라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를 순순히 내어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한 미국과 중국은 원래대로라면 오는 16일과 17일 칠레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칠레 내 반정부 시위 상황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 어디서 그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냐 또는 이 서명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12월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 참석 뒤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유럽에서 이전보다 좀 격화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대로 이란 핵합의 자체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동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요 유럽마저 핵합의를 탈퇴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영국과 같은 유럽의 주요 의사결정국들이 궁극적으로 핵합의 파기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일 뿐이고요. 이란 측에서 당연히 유럽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이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든지 향후 대책을 위한 논의 유럽 측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재자로 자처해온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서방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외교적 설득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정말로 이란 핵합의가 파기가 된다면 사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막 대놓고 이란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유럽과 이란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란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검증 단원이 나탄즈 시설에 들어가는 걸 막은 걸로 알려져가지고 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주 IAEA 사찰 요원이 수상한 장비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돼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입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해당 요원이 폭발성 질산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른 모든 IAEA 회원국처럼 이란은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어긋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EU 측의 대표는 이 IAEA 특별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요. 문제는 미국이요. 이 IAEA에 성명을 보내서 이 모든 이사회 국가는 이란의 이런 조처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으며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논란을 키우려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네. 사실 그동안 미국의 핵합의 탈퇴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이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IAEA가 그동안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서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탈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란은 이번에도 정해진 규정대로 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이 조금 일어나긴 했지만 이란과 IAEA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국제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악화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 상황 좀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네네. 계속되고 있다고요, 시위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피네라 대통령이 이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 많이 접하실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으로 월 470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54만 5천 원을 보장하는 법안에 이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서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 칠레 정부가 잇따라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요, 이런 정부의 선심성 일시적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칠레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이 독재 정권이 끝난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인데 이 정부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UN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 조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칠레 부자들이 칠레 전체 부의 26.5%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73년 미국을 등에 업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피노체트가 주요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잠깐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칠레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피노체트 때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이 돼 왔고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건데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잠깐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정책들만 던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레 국민들이 훨씬 더 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마치 국민들은 지금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 시내의 정찰 무인기, 이 드론도 현재 17대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걸 2배로 늘리면서 시위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또다시 분노를 유발시켰는데요. 야당 소속의 호르에 샤프 발라이소 시장은 트위터에 더 강하게 억압한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더 많은 폭력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네. 또 게다가 칠레 국가윤권위원회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군과 경찰로부터 살해됐거나 고문 또는 성폭력을 당했다며 제기된 소송이 181건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유엔도 칠레 경찰의 인권 탄압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로 시위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공개 청문회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될 거라는 소식이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3일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청문회가 공개로 전환되고요. 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6일에 이 다음 주부터 공개 청문회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 3명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원 정보위가 진행하는 청문회는 생중계가 되고 이 정보위 소속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 양당의 보좌주인에게도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되레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얼마만큼 폭발력 있는 발언을 할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라든지 또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로버트 뮬러 특검 등이 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좀 떠올려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그 위기를 잘 헤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또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난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각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생중계가 돼서 결국 회담 결렬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탄핵의 발목이 잡혀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른 굵직한 이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됩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전하게 될 내년 미국 대선, 지금 뭐 민주당은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누군가요? 네, 이 대만 출신 이민자 2세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출신이고 기업가입니다. 1975년 뉴욕 태생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비영리 단체인 벤처포 아메리카의 설립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 최근에 양갱이라고 불리는 열성적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는 앤드루 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지율은 2에서 3% 수준인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 미국 민주당 이 빅3 후보와는 격차가 좀 있고 순위로 따지면 한 5, 6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가 지금 내걸고 있는 공약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18세 이상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인 자유배당금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20명이었던 선거 캠프 유급 직원을 최근 73명으로 4배 가까이 늘렸고 이 선거 사무소 10곳을 새로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앤드루 양은 아마존은 자동화로 연 $200억, 약 23조 원을 벌고 지난해 세금 납부액은 0이라면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줄여서 이윤을 불리는 기업들이 이 기본소득에 재원을 대고 그 기본소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선순환을 이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토크 콘서트 같은 유세를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이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백인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게 되면 일자리 잃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원하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층을 어느 정도는 앤드루 양이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기성 정치인하고 좀 공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행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선하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